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이달 들어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좀 4월에 강세를 보였던 유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전망과 함께 이제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초 바닥을 찍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원자재 랠리에 동참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AI 전력 수요 또 하반기 이상기후 현상까지 예상되면서 앞으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보인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겨울에는 주로 난방 수요가 좀 유입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 수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보다 좀 겨울철이 따뜻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하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평년보다 이제 여름이 좀 더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수요 증가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전력 수요 기대와 더불어서 함께 좀 수요 기대가 동반되는 것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천연가스를 갖다가 지켜보지 않으셨던 또 시청자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또 천연가스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건 천연가스 많이 빠졌었어요. 2022년 여름부터 해서 쭉 빠지다가 이제 바닥 다지고 오르기 시작한 게 5월 들어서부터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심수빈 애널리스트 보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 차원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반등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이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재고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보통 이제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5년 평균 재고와 현재 재고 수준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재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사실 과거 5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2022년과 같은 강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냉방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사실상 좀 연초보다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 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던 점이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반등 폭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유가 흐름 여쭤볼게요. 뭐 간밤에 보니까 한 2.7%가량 오르면서 8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란 대통령 사망 또 가자지구 전투 격화, 불안한 중동 정세를 감안했을 때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후퇴를 하면서 수요 불안이 좀 높아졌고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잘 생각해 보면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유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 하에서 작년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정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런 상황이 실질적인 공급 차질로 사실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좀 약화된 점이 아무래도 유가 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때 국제 유가 뭐 가격 100달러까지 간다는 소리에 또 유가 관련 종목과 또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빠지면서 이쪽 상장 폐지 뭐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 다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전략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 대응 전략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3분기 원유 생산 전략을 좀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앞두고 좀 유가의 상방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내 낮은 가솔린 재고라던가 높은 정유소 가동률을 좀 고려를 해보면 미국 내 석유 제품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반구 이제 바캉스 시즌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 가격 자체도 조금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공급 차질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뭐 $100 이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슈가 부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80대에서 등락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